안녕하세요. 오늘도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땡스 10,000원 후원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자, 질문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미국 유학에 따라온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새로운 잡이 있을까요? 그리고 좋은 채널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유학을 오려고 하는 배우자분께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제 박사 때 친구가 있어요. 한국인 유학생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와이프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 올 때 같이 따라왔었는데, 그 친구 와이프가 사실 이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또 말해야 되는데, 현실은 항상 쓰라린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요즘 고민이 이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내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막 지어내서 하면 사람들은 기뻐하겠지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요즘 제 고민입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일단, 하지만 현재까지는 항상 제 채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그 주의를 계속 일관되게 이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친구 얘기로 돌아가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한국에서, 그 친구 와이프가 미국에 와서 이 친구가 박사과정을 했어요. 박사과정 뭐 한 5년 넘게 하죠. 근데 이 친구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친구 와이프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일단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많은 아이들과 지내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선생님으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단순하게 집에서 이제 가정주부로서 있었던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던 여성분이셨잖아요. 근데 미국에 오면은 그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영어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미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할 만큼의 영어는 상당한 수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과 미국인의 일단 기본 당연히 영어 실력이 차이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의 많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한국에서 뭐 초중고등학교 때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배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공계는 영어가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 항상 그런 식입니다. 뭐 예를 들면 미분 적분 공식을 딱 던져주고 풀어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수학 공식 푸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도 학교 졸업이 가능하고, 회사 가서 똑같아요. 회사 가서도 막 말빨로 막 뭔가 한다기보다는 맨날 데이터로 계산하고 뭔가 설계 도면 그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들은 실력만 있으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인문계 출신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말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사실 미국에서 말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그건데, 아무리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영어로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전공이 이제 이공계니까, 그리고 본인이 유학 오려고 영어 준비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와이프는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왕성하게 사회생활 하다가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우울증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그 친구를 이제 박사과정 내내 같이 봤었으니까 한 5년간.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와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이제 그런 본인의 직장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기분이 좀 울적해지고 조용한 성격으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와이프가 나중에는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마음이 다운되는 게 심해지니까 남편 외에 어떤 사람도 안 만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심각한 그런 우울증을 얻게 돼서 이 친구가 근데 대단한 수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재였냐면 한국에서 국비장학생을 받아 그 몇 명 주지도 않는 그 유명한 한국의 국비장학생으로 박사를 받아서 오고 미국에서도 그런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결국에 지금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가지고 한국에서 다행인데 한국에서 교수 자리를 얻어가지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었으면 정말 세계적인 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와이프가 우울증에 걸리는 바람에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문계열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말로 먹고 사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 미국 와서 뭔가 이제 잡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문계열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학원 같은 거 다니시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레벨이 있어요. 박사 수준의 코딩을 하는 레벨이 있고 학부 정도 수준의 코딩 레벨이 있고 전문대 수준이 있고 심지어 고졸 정도 나온 사람의 수준의 코딩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코딩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높게 잡지 마시고 낮게 잡는 거예요. 한 전문대 정도 나온 사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정도 실력으로 이제 미국에서 뭐 자격증 같은 걸 그러니까 영어로 된 미국 자격증 같은 걸 따서 독학해서 그런 걸로 좀 잡 엔트리 레벨 낮은 그런 잡들 아니면 이제 돈이 좀 여유가 되시면 한 전문대 정도 나와가지고 그 전문대 출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은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남편이 나중에 이제 남편분이 미국에서 좋은데 직장 잡으면 이제 배우자분은 자연스럽게 같이 영주권이 나오니까 심지어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을 안 해요. 제가 영주권이 나오면 와이프는 그냥 동반 영주권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취업하기 위해서 막 비자 스폰서 받으려고 막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 고만고만한 실력으로 취업이 가능하시니까 남편이 나중에 이제 취업해서 영주권이 나오면 이제 배우자 영주권이 나오면 그것도 영주권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좀 눈높이를 낮춰서 적당한데 이제 취업할 수 있는데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분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인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사람들이 이공계 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어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어 국문학, 영어 영문학, 뭐 도고 동문학처럼 컴퓨터 학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보시면은 마치 그 외국어로 글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논리적인 글쓰기 방식이거든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로 컴퓨터에게 장문을 하는 거예요. 장문을 해서 논리적으로 글쓰기를 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새 책이 온다. 바코드를 스캔한다. 바코드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다. 그것이 대출되어 있는 책인지 아닌지를 체크한다. 뭐 이런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글쓰기랑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출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코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취향이죠. 어떤 사람은 성격상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 보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하면 쉽지 않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차선책으로 권해드리는 거는 간호사예요. 간호사. 근데 간호사가 레벨이 있거든요. 간호사가 미국은 간호사가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흔히 아는 간호사, 병원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 뭐 그 정도 레벨로 뭔가를 하려면 간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미국엔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간병인 같은 게 있잖아요. 간호대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거, 요런 걸 노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이제 이런 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정주부로 한평생 사셨던 좀 나이 많으신 여성분이신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한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서 생계가 막막하죠.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신 건데, 뭐냐면 이렇게 동네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간병인 같은 거 자격증 따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수업 좀 듣고 그 수업료 좀 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 몇백 불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간병인 되는 자격증 같은 걸 따신 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데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거예요. 간호사보단 레벨이 낮죠. 간호사는 의사 밑에서 의사가 지시한 어떤 의학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건데, 의학적인 지식 쓰는 게 매우 낮아요. 그래서 간호사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의학 지식을 쓰는 사람들이고, 주로 하는 일들이 이제 그 환자가 있는 방 청소 같은 거에서부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대학병원 복도에서 저녁 시간에 이제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다른 간호사들이나 의사들 다 퇴근한 시간에 복도에 이제 뭐 중환자실 같은 데서 아픈 사람들 없는지 복도에서 그냥 지키고 있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한테 전화 넣어주는 거. 뭐 그런 것들도 뭐 굳이 뭐 간호대 같은 데 안 나와도 그냥 수업 몇 개 듣고 자격증 따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페이가 괜찮아요. 페이가 괜찮아서 주로 이제 가정주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계가 급박해졌을 때 많이 하시는 게 그런 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알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페이가.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일단 영주권 서포트 같은 거는 잘 안 해주니까, 이런 거는 남편분이 직장 잡고 영주권 나올 때까지는 이제 뭔가 잡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마찬가지로 남편분이 직장을 잡고 영주권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게 괜찮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간병인 같은 간병인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 딱 두 개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니면 간병인 하다가 또 이게 취향에 맞으면 미국은 또 이게 돼요. 야간 간호대에서 한 학기에 막 한두 과목씩 수업 들어가지고 크레딧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간호학과 학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학위를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간호사로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엔트리 레벨로서 뭐 이런 간병인 같은 거
상당히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